전 지구 평균 온도가 무려 30도를 넘었습니다. 셀 수 없는 지금 이상기후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 다 지구온난화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지구온난화랑 100% 연결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매우 힘든 일입니다. 1초에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 4개가 계속 이렇게 터지고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양이 끊임없이 인간이 지구에 공급하고 있어서 6차 대멸종의 시기로 가고 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경대학교 환경대기과학과에서 학생들에게 기후변화를 가르치고 있는 김백민입니다. 10년 동안 남극과 북극을 오가면서 기후변화를 연구해 왔었습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 지방의 온도가 48도를 기록을 해서 역대 최고의 기록을 폭염으로 남게 되었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유럽 전역을 통해서 거의 15,000명이 넘어가는 그런 사망자 숫자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유럽의 북부 지역은 약간의 폭염이 사그러들었는데, 이 폭염이 사그러들자마자 강력한 한기가 북쪽에서 또 치고 내려오면서 극단적인 반대되는 현상을 또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탈리아 북부에 얼음이 둥둥 떠다니는 현상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이렇게 폭염에 시달리던 지역이 갑자기 이렇게 급변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스에서는 지금은 이제 진화된 것 같습니다만 한 달, 2달 넘도록 산불이 발생해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있었고요. 셀 수 없는 지금 이상기후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 다 지구온난화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사실은 제가 보는 관점은 지구온난화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경향 속에서 엘니뇨라든지, 그리고 올해가 사실은 태양 흑점 활동이 굉장히 강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태양 흑점 활동에 따라서 사실 지구온도가 바뀌는 부분도 분명히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인간 활동과 자연 활동이 겹쳐지면서 올해 특별히 더 심각한 이상기후 현상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기상관측이 1900년부터 시작돼서 근대적인 기상관측으로 온도를 쟀을 때 가장 심각했던 폭염이 언제일까요? 그 답은 2018년 폭염입니다. 온도 기준으로 했을 때 홍천이 40도를 넘으면서 기록을 깼고요. 그런데 만약에 여름 동안 폭염이 얼마나 많이 발생했는가 라는 기준으로 따지고 봤을 때는 놀랍게도 1939년입니다. 폭염이라고 정의하기 위해서는 기온이 33도를 넘어야 하거든요. 33도를 넘는 날짜가 49일, 무려 40일이 넘는 아주 장기간의 그런 폭염은 오히려 지구온난화가 별로 힘을 못 쓰던 그 시기에 여전히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게 극단적인 날씨라는 건 아무리 지구온난화가 심화된다고 하더라도 한파가 올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날씨는 그야말로 변화무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날씨를 지구온난화랑 100% 연결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빈도가 얼마나 잦아지는가, 이런 어떤 통계치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번 폭염이 지구온난화 때문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몇 가지 측면에서 완벽히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태양 활동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지구온난화와는 무관한 엘니뇨, 라니냐라는 그런 현상, 특히나 엘니뇨 때문에 폭염이 좀 더 심한 그런 경향성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걸 다 떠나서 어차피 날씨라는 건 주사위 던지기입니다. 랜덤한 확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다 겹쳐져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폭염이고요. 그러나 지구온난화가 그러한 어떤 강력한 폭염의 발생 확률을 높인다는 거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검증이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지구의 평균 온도로 가면 지구에는 바다도 있고요, 땅도 있고 얼음도 있잖아요. 이 모든 지역의 온도계를 꼽아서 측정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게 산업혁명 이전에는 약 13.8도 정도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온실기체 사용 증가와 더불어 약 1도 올라가서 현재는 약 15.1도 그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구온도가 3도가 증가한다라는 말은 산업혁명 이전에 14.8도에서 3도를 더한 그 수치, 그러면 약 18도 정도 되겠죠. 그 수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온도를 사실 사람의 체온하고도 또 비교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도 우리가 낮에는 36도까지 올라갔다가 밤에는 좀 서늘해서 20도까지 내려가고, 겨울에는 그 온도차가 더 심해지죠. 그 1도, 2도, 3도 그게 대수로운 거냐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요, 약간 지구의 온도 같은 경우에는 지구의 체온이라기
온도라기보다는 어떤 지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상태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지구 온도가 1도 올라갔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 전체 지구가 전부 다 모든 바다고 얼음이고 육지고 전부 다 1도 올라갔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가 바다라는 곳이 깊이가 엄청 깊잖아요. 수심이 깊은 것은 3000m, 4000m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물은 연용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물을 가열해서 1도로 올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 전체가 1도가 올라갔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대단히 많은 에너지가 지구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에너지의 양을 어떤 과학자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1초에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 4개가 계속 이렇게 터지고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양이 우리 온실 효과에 의해서 지구 대기에 축적돼야지만 달성될 수 있는 온도가 1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규모로 봤을 때 1도 증가라는 것은 굉장히 큰 것이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넘어오고 매일매일의 날씨 이런 걸로 보면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할 수 있을 만한 대상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400만 년 전에 그 시기는 이제 공룡이 운석에 의해서 멸종하고 중생대에서 신생대로 갓 넘어온 그 시기인데요. 그때 북극에 굉장히 많은 동식물들이 살고 마치 지금의 열대의 모습과 거의 흡사했습니다. 그때 전 지구 평균 온도가 무려 30도를 넘었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에 지구의 평균 온도가 약 15.1도 정도 된다 그랬는데 1도, 2도 올라가는 걸로 걱정을 하는데 그때는 무려 30도가 넘어서 지금보다 15도가 높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분들은 아니 그때도 굉장히 동식물들이 지구에서 잘 살고 했었는데 왜 1도, 2도 올라가는 거 가지고 걱정이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요. 변화의 속도입니다. 지구가 한 10도, 20도 이렇게 올라가는 데는 수천 년, 수만 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아닌 자연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지구의 온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산이 폭발하면 여러 가지 가스들이 성층권으로 유입이 되면서 지구를 덮어버리면 햇빛을 차단하기 때문에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고요. 예를 들어 지진이 일어나서 두 개의 해양판이 굉장히 부딪혀가지고 많은 화산 활동이 일어날 때는 그거에 반해 너무 많은 이산화탄소가 뿜어져 나오면서 오히려 지구가 더 뜨거워지기도 하고요. 굉장히 무수히 많은 지구 스스로 지구 온도를 바꾸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시간의 규모는 수만 년, 수십만 년, 수백만 년. 그리고 또 천체 활동도 지구의 온도를 바꾸기도 하죠. 지축의 기울음, 공정궤도면의 변화 이런 것들이 전부 10,000년 이상의 어떤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작 산업혁명 이후 약 100년, 150년 남짓한 그 세월에 지구온도를 1도를 올린 것이죠. 자, 이 추세가 지속이 된다고 하면 1000년이면 10도가 올라가는 거죠. 15도 금방 올라갑니다. 45억 년 지구 역사 시간 흐름에서 봤을 때 찰나의 순간에 10도, 20도 올릴 수 있는 일을 우리는 너무나 급격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100년에 1도 올렸다 그러면 굉장히 느린 시간 동안 우리가 올린 것 같지만 이게 어떤 지구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진짜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6차 대멸종의 시기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자연계에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히로시마 원자폭탄을 1초에 4개 정도씩 터뜨려야지만 달성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인간이 지구에 공급하고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온도 증가의 폭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짧은 기간 동안 지구의 온도를 이렇게 올리고 있는가에 집중을 해야 이 모순이 해결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사람들에는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석유회사의 어떤 로비를 받고 거짓 정보를 흘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최근에는 사실은 양심이 있는 과학자들 중에 기후위기가 사람 때문이 아니야 라고 하는 과학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기후라는 것이 딱 부러진 답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날씨 예측도 내일 날씨도 잘 못 맞추는데 기후를 인간이 얼마나 바꾸고 있을까라는 문제에 대한 답은 얼마나 많은 불확실성과 다른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념을 가지고 정말로 이게 사람 때문은 맞는데 사람이 지구 온도를 올리는 영향은 미미하다라고 정말 믿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이유로 기후위기를 부정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최근 추세는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부터 2010년까지를 첫 번째 구간, 2010년 이후를 두 번째 구간이라고 하면 사실 2010년 이후에 우리 지구
지구의 어떤 변화 양상이 과학자들도 예상을 못했을 만큼 너무나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 지구 평균 온도 기록을 경신하는 게 거의 매년 경신하고 있고요. 자연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극한 기상의 양상들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많이 잦아든 상태고요. 우리나라 남극 기지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장보고 과학기지고요. 하나는 세종과학기지입니다. 장보고 과학기지는 좀 더 깊숙이 남극 내륙 쪽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추운 곳이고요. 세종과학기지는 칠레와 맞닿아 있는 위도대가 중위도 지역에 가까운 쪽이라서 그나마 좀 덜 추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 두 곳에서 전부 다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고요. 예를 들어 장보고 과학기지 같은 경우에 내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얼음이 너무 얇게 오는 바람에 비행기가 얼음에 이렇게 착륙을 해서 대원들이 이렇게 내린 다음에 활동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얼음이 얇아서 위험해서 비행기가 착륙을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었고요. 올해 남극 세종기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세종기지 덜 추운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이제 겨울철, 지금 이제 7월이니까 남극의 겨울인데요. 이 겨울철에 평균 기온이 약 영하 2도나 3도 정도로 유지되던 그런 세종기지 인근이 영상으로 기온이 올라가는 바람에 남극의 자생종인 좀새풀이라든지 식물들이 급격히 번창을 해서 하얀 남극이 아니라 녹색의 남극으로 지금 변하고 있다라는 대원들이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급격한 환경 변화가 남극에서도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남극 주변의 바다 얼음이 잘 얼지 않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왜 이게 심각하냐면 이게 남극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극의 얼음이 보통 얼면서 소금기를 뱉어내거든요. 그러면 주변 바다는 더 짠물이 되겠죠. 그 짠물은 짜지 않은 물에 비해서 밀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가라앉아요. 가라앉으면 가라앉은 물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해류 순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혹시 투모로우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이제 뉴욕이 얼어붙고 한 게 바로 심층 순환이라고 하는 해류 순환이 멈춰버려서 생긴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해류 순환이 시작되는 곳이 남극의 웨델해라는 지역입니다. 그곳에 얼음이 잘 안 얼어붙기 시작하면서 깔아앉는 그 압력이 약해지면서 점점 그 펌프질이 약해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심층 순환이 점점 약해지다가 갑자기 흐름이 끊기게 되면 예를 들어 우리 몸에도 혈액이 돌면서 우리 체온을 36.5도로 유지하듯이 지구 온도를 급격히 변화시키는, 우리 이걸 영어로는 abrupt climate change, 급격한 기후 변화라는 그런 새로운 현상이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을 잘 예측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냐면 우리가 아이스 쉿 모델링, 그러니까 빙상에 대한 모델링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남극에 평균 두께 3000m 이상 되는 얼음 덩어리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서서히 이렇게 녹고 있는데요. 어느 순간 이게 임계점을 넘어버리면 미끄러져 내려오다가 와르르 쏟아져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 시점이 있을 텐데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걷잡을 수 없이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현대과학의 수준은 아직까지도 그 빙상의 움직임에 대한 모델링이 굉장히 부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미래의 해수면 상승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불확실하다고 해서 이렇게 중차대한, 인류에게 중차대한 문제인 기후위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온도가 상승할 것인가, 얼마나 해수면이 상승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포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IPCC라는 국제기구에서 많은 과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다면 불확실성은 있지만 과학자들의 중론은 뭔데?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답은 인간 학위에 따라서 앞으로 2050년, 100년까지 약 40cm 정도,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해도 사실은 앞으로 40cm 정도 해수면 상승되는 건 기정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노력을 포기했을 때는 1m 이상 상승하는 그런 미래가 2100년 내에 실현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을 초래하는 큰 두 가지 원인은 온도 상승으로 인한 푸비 팽창, 두 번째는 이제 남극이라든지 그린랜드가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 상승 올라가는 요인, 요 두 가지인데요. 특히 이제 남태평양 도서국가들, 인도네시아 그리고 특히 투발루 같은 태평양 도서국가들이 사실은 현재 지구상에서 온도가 굉장히 빨리 올라가는, 하필이면 그런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해수면 상승의 직격탄을 먼저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 나라마다 지금 좀 체감하는
예상하는 그런 위기의 정도는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은 어떤 예측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부터 해수면을 이렇게 관측한 바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년에 뭐 한 2.5mm 정도씩 꾸준히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 추세만 보더라고 해도 앞으로 그런 나라들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제 생각에는 그렇게 위험도의 차이는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저는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 쿠로시오 난류라고 하는 따뜻한 난류가 지금 올라오는 길목에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기후변화가 심각해짐에 따라서 그 쿠로시오 난류가 점점 북상할 것으로 과학자들이 예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해수면 상승의 직격탄을 확실히 받는 나라고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쿠로시오 난류의 지류가 많이 흘러 들어오는 지역이고 최근 뭐 해양조사원 연구 결과들 보면 동해, 서해, 남해 할 것 없이 수온 상승에 따른 해수면 상승도 우리나라도 심각한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해안지방 쪽이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심각할 것이다라는 과학적 논문을 제가 본 적은 있습니다. 우리가 탄소순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산화탄소라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탄소라는 것은 어떤 생명체도 탄소를 갖고 있지 않은 생명체는 없죠. 유기물을 합성을 하는 데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소고요. 그런데 이 탄소의 특징이 전 지구를 돌아다닙니다. 하늘에도 있다가 다시 바다로 들어갔다가 땅에도 있다가 나무로 이렇게 모습을 바꿔서 존재하기도 하고 45억 년 지구 역사에서 계속 이렇게 도는 게 탄소고요. 근데 이제 이 탄소가 대기 중에 있을 때는 이산화탄소 형태로 이렇게 잠깐 모양을 바꿔서 존재하는 건데요. 문제는 우리가 고이 잠들어 있던 화석 연료라고 하죠. 석탄, 석유 같은 땅속에 묻혀져 있던 화석 연료를 강제로 이렇게 끄집어내는 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지구의 어떤 45억 년 역사에서 자연스러운 과정, 뭐 석탄기, 고생대 어떤 시기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굉장히 고분자 화합물인 그런 석탄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강제로 끄집어내다 보니까 그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으로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인간이야말로 그런 어떤 지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탄소 순환을 질서를 흐트리는 지구 입장으로 봐서는 극악무도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개가천선에서 대기 중에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탄소를 다시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든 과학기술의 힘이든 우리가 덜 먹고 덜 쓰든 이런 방법을 통해서 탄소를 다시 땅으로 되돌려 보낼 수 있다면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산화탄소가 한번 대기 중으로 방출이 되면 100년 동안 100년이라는 시간은 인간 시간 규모로 봤을 때 굉장히 긴 시간인데요. 100년 동안 지구에 머무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굉장히 오랫동안 머무르는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이렇게 줄여 나갈 것인가 라는 것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할 그러한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